자, 이제 우리가 2D 답안 도면을 만들기 위한 준비, 세팅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세팅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수험번호 적는 란하고 표제란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수험번호 적는 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각형 그리기 명령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는 여기 있어요. 아이콘으로 요거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명령어 창에서는 REC 눌러주시면 돼요. 자, REC 눌러주시고 그냥 엔터 눌러주세요. 리캡이 아닌데요. REC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아무 데서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하는 데서 클릭해 주시고요.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가 있어요. 캐드에서는 이 각각의 위치에 대한 좌표값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원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X방향으로 얼마의 좌표, Y방향으로 얼마의 좌표,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드 배우실 때 항상 절대 좌표, 상대 좌표 막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뭐 그런 거 개념을 정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뭐 절대좌표, 상대좌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찍혀져 있는 좌표는 절대좌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는 내가 클릭한 점, 여기가 처음 클릭한 점이죠. 여기 클릭한 점에서 X방향으로 얼마 가고 Y방향으로 얼마 가라. 이게 상대좌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각형을 그린다거나 원을 그릴 때 절대좌표로 그리는 일보다 상대좌표로 그리는 일이 훨씬 많죠. 거의 99.9%는 상대좌표로 그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원 하나를 그린다고 할 때 원이면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 좌표값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절대좌표를 하려고 그러면 X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원이 들어갈 중심점을 찍어주고 원의 사이즈를 정해줘서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한두 번은 하지만 못할 짓이에요. 아예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각형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각형 그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그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찍어서 원하는 사각형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절대 좌표로 한다 그러면 원점에서 떨어진 여기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좌표 얼마, 여기 좌표 얼마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다 알아야 돼요.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상대좌표예요. 상대좌표는 내가 찍은 데서 X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 가세요. 이렇게만 지정해주면 좌표값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다 상대좌표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로 단축키는 REC였고요. 아이콘은 여기를 찍어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고요. 상대좌표를 사용할 때는요. 앞에 골뱅이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좌표값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넣어주시고요. X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리예요. X방향으로 100만큼 가주고요. Y방향으로 30.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골뱅이가 들어가면 상대좌표를 사용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 클릭을 하셔야죠. 예. 사각형 그리기를 하시고 처음 클릭을 하면 사각형 그려줄 준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클릭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클릭이 끝나면 좌표 값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절대좌표로는 모르니까 상대좌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골뱅이 넣어주시면 상대좌표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상대좌표로 X, 앞에 있는 숫자는 X입니다. X방향으로 100만큼 가고 100 단위는 어떻게 돼요? 밀리미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작업은 항상 밀리미터로 작업을 한다 그랬죠? 100mm만큼 가는 겁니다. 처음에 도면 셋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MV 셋업할 때 밀리미터 단위로 1대1로 가기로 세팅을 했었죠? 항상 밀리미터 단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우리가 처음에 1번 점을 찍었을 때 X방향으로는 100mm를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하나 찍어주시고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Y방향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0mm 온 다음에 Y방향으로는 30mm가 올라간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명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래서 130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X방향으로 사이즈는 정확히 100입니다. 요거 100mm.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30짜리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원하는 사각형 아무데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뭘 그린 거예요? 가로 100,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그려준 겁니다. 자, 이제 요거요. 자, 보시면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선택해 주시고 X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X 버튼 누르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요거 객체 부숴주는 기능입니다. 익스플로드 기능이에요. 그래서 부셔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객체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앞서 간단히 배웠었던 옵셋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5 눌러주시고요. 단축키 5죠? 엔터 눌러줍니다. 간격 10mm 띄워줄 거예요. 10mm 띄워주고 엔터. 자, 옵셋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클릭해 주시고 갈 방향으로 다시 한번 클릭. 또 클릭해 주시고 갈 방향으로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명령어 다 사용하셨으면 뭐 누르시라고요? ESC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옵셋 또 들어갈게요. 5 명령 주시고요. 엔터 들어갑니다. 자, 떨어뜨려 줄 간격 25를 입력해 줄게요. 엔터 눌러주시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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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요. 이제 트림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기능은 뭐냐면 불필요한 선분을 잘라내주는 기능이에요.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아이콘이 들어있어요. 작은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요. 이 속에 추가로 어떤 기능이 더 숨어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화살표 눌러주시면요.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르기가 트림입니다. 트림 클릭해 주시고요. 트림할 부분 전체 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잘라낼 부분만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불필요한 선을 잘라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트림이에요. 다 되셨으면 레이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거 빨간색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빨간색 선은 가는 실선 레이어죠. 가는 실선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이제 문자 기입을 해줘야 되겠죠? 문자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를 하나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수험 번호라고 쓰시고요. 문자 사이즈가 나오죠? 여기 우리 사용해야 되는 문자 사이즈는 3.5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쭉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문자 사이즈 3.5 맞춰서 해주신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 문자는 문자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문자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요거 이동이에요. 많은 걸 배우죠 지금. 많은 걸 배워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기를 해주세요. 자, 이동 클릭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딱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마우스 조작에 따라서 지금 스냅이 잡히죠. 스냅이 뭐예요? 이 녹색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원치 않는 방향에 갈 수 있으니까요. 요때 스냅 잠깐 끄려고 하면 얘를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꺼주시면 돼요.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서 정 가운데에 이렇게 모이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쵸. 간혹 가다가 이 원래대로 하려면 정 가운데 넣으려고 이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에서 정 중앙에 맞춰서 문자를 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쁘게 잘했다고 해서 뭐 가산점 붙고 이러지 않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런 일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게 다 됐으면요. 얘를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니까요.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사용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컨트롤 V 눌러 주시면 그 자리에 똑같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단축키를 사용해서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를 했는데요. 이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는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긴데.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클립보드라는 거 있습니다.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요거 눌러 주시면 자, 보세요. 요 점을 기준으로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점에 맞춰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에 맞춰서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이용하여 복사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기준점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기능을 잠시 선보여드렸습니다. 추후에 후행 강의할 때 또 요거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 요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단축키를 쓰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고요. 예,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클립보드 클릭.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클릭. 자, 기준이 될 점, 요 녹색 사각형 보이시죠? 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ESC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붙여넣기죠. 자, 요 교차점, 요 X, 녹색 X로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 또 컨트롤 V 클릭, 컨트롤 V 클릭, 컨트롤 V 클릭, 컨트롤 V 클릭, 컨트롤 V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사용하지 않으실 거면 아까처럼 우클릭,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요 내용 이제 고쳐주시면 되죠. 이거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성명, 요거 감독 확인이죠. 감독 확인으로 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문서 편집기 닫아주세요. 요거는 자 감독 확인 인 해주셔야 돼요. 요거 감독 선생님이 다 도면 작성 완료되면 도장 찍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일이 아니라 인이죠. 인.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성명은 본인 이름 쓰셔야 되죠. 내 이름 써주시고요. 수험번호 빵빵빵빵빵빵 진짜 빵빵빵빵으로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수험번호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자 사이즈 만약에 오버가 돼서 이게 지금 작죠. 3.5로 하니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오버가 된다 하시면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요. 쭉 드래그 하시고 문자 크기 좀 줄여 주셔도 돼요. 뭐 3.15 이런 식으로 문자 크기를 좀 줄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맞춰서 해주시고요. 좌우가 안 맞는 거 요건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셔서 칸 크기 맞춰주시고요. 본인 이름 클릭한 다음에 무브 기능이에요. 이동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옆으로 살짝 당겨서 정중앙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응시 종목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기계 기사면 일반 기계 기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폰트가 간혹가다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클릭하셔서 무브 클릭 다시 원하는 자리에 놓고 클릭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험번호 기재하는 란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떠들면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1분이면 만들어요. 자, 선택해 주시고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V 눌러서 여기다 얹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되셨으면 요거는 선택해서 지워 주시면 되고요. 바깥에 있는 중복되는 선은 필요 없어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제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